시작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만원사인데, 만원사라는 말 자체를 보면은, 만원사가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아는 만자가 보이니? 그치? 1만만밖에 없지. 1만만. 그쵸? 만마디 말로 이건, 반성한다, 후회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쵸? 뭐에 대해서? 귀양 오게 된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후회하는 거, 후회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원사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만원사는요, 요런 내용인데, 요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게 중요한 거는, 만원사가 좀 중요해요. 왜냐면, 만원사는 어디에 있냐면, 수능 특강에 실렸고요. 이 만원사에 대한 답가가 있어요. 만원사 답이라는 게 있는데, 걔가 수능 완성에 1회에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짝꿍이란 말이야. 쓴 놈은 같지만 어쨌든 짝꿍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픽한 겁니다. 뭐 수능이 안 나온다면 6평이라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작은 바람으로 여러분 강의를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이해되셨죠? 자, 보시면요. 내용은 그렇게 어려워요. 내용은 어려워요. 왜냐면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 같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 아마도 할 일 없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 할 일 없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할 일 없다라는 건. 네, 할 일 없다라는 건요. 백수라는 게 아니라 네, 어쩔 수 없어라는 뜻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어쩔 수 없어라는 말을 내가 왜 골라놓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도 돼요. 고전 시간은요. 고전 시간은요. 네, 시어나 시구는 시어나 시구의 의미는요. 네, 시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까지. 예를 들면 유배를 갔느냐, 유배 중이냐, 아니면 뭐 자연에서 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까지. 얘는 유배를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는 뜻이 되지만, 그지? 맞아? 자연 친화 속에 있으면 여유롭다. 여유롭다. 또는 한가하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그룹, 혼자, 홀로라고 하자. 홀로. 그죠? 구름이나 홀로 또는 노동의 의미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연에 있느냐 아니면은 어디에 있느냐. 자연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유배를 갔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 그래서 요거는 국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나올 만한 것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런 마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할 일이 없어. 이 새끼 뭐 하고 있습니까? 생애를 생각한답니다. 그죠? 뭐가 얘가 생각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이라고 한다면 생각은 결국엔 뭐가 되는 겁니까? 과거를 회상하듯 아니면 미래를 예측하듯 뭔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맞죠? 어쨌든 얘는 생애를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는 게 되겠고 얘가 과거를 회상한다는 걸 바꿔서 말한다면 뭐가 됩니까? 반성하고 후회한다는 게 되겠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는 뭐 넘어갈게요. 하여튼 생애를 생각하고 그죠? 여기 보시면 보고 며 라고 나와 있죠. 그쵸? 여기까지. 이런 고와 고와 면은 무슨 뜻이냐면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어떻다는 겁니까? 대등한 정보라는 거죠. 그죠? 우리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고 가셔야 되는 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세요. 고전 시가를요. 완벽하게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건 없다. 그죠? 그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의 능력은 고등학생의 능력이 있어. 그지? 맞아? 학자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고만고만한 상황에서밖에 해석이 안 돼.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고전 시간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옛날 사람이 자기가 무슨 뜻으로 썼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고전 시가 해석은 결국에 뭐다? 그냥 어느 정도 이런 뜻이겠지 하는 식의 추론일 뿐이다. 이해됐냐, 여기까지? 맞죠? 그럼 고전 시간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모르겠으면, 그죠? 서술어를 보고 대략적으로 파악해라. 오버하지 마시고요. 모르겠으면 그냥 대략적으로 파악하세요. 예를 들면요. 연결어미나 종결어미를 보시고 파악하셔야 돼요. 연결어미나 종결어미를 보시고 이것이 앞문장과 어떤 관계이고 인지 파악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손대어를 바탕으로 추론하셔야 돼요. 어찌하고라는 말, 예를 들면 어찌하고라는 말, 우리 이 서술어는요. 현대어와 크게 차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파악하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파악이 안 되면 손질을 보고 추론해라. 대응관계를 생각하시고 파악해라.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전부답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여기서도요. 그죠? 여기서도요. 만약에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돼. 그죠? 물머리를 어찌하고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됐냐, 여기까지? 맞죠? 근데 얘하고 이 뒤에 있는 말은 무슨 관계입니까? 서로 대등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무슨 의미가 되겠어? 신 모자라 어찌하며.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야? 다시 말하면 힘이 모자라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된 얘기까지? 그러니까 물머리를 어찌하고도 할 수 있다는 건 없다는 거야. 할 수 없다는 거잖아. 야, 얘가 고기 낚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 있대 없대. 못한대. 왜? 이유가 뭐야? 물머리를 못해서 이유지. 이해된 얘기까지? 이게 이유가 되는 거잖아. 된 얘기까지? 나무배기를 할 수 있대 없대. 할 수 없대지. 왜? 힘이 모자라서. 자리치기하고 신삼기도 할 수 있대 없대. 못한대지. 왜?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고기낚기, 나무뱉기, 자리치기, 신삼기는 얘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들이야. 그치? 할 수 없는 것이잖아. 안 그래? 이해됐죠, 여기까지? 얘가 할 수 없는 거잖아. 이해했어, 여기까지? 얘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뭐야? 고기낚기, 나무배기, 자리치기, 신삼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됐니, 여기까지? 맞아? 됐지? 자, 근데, 자, 어쩔 수 없다. 할 일 없다. 뭐라고?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얘가 선택한 대안이 뭐야? 결국에는 동량이지. 그죠? 이해되셨어요? 동량이겠죠. 얘가 결국에 할 수 있는 건 동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니까 결국에 선택한 게 뭐야? 통량이잖아. 통량이 뭡니까, 여러분? 국어 아닙니까? 그죠? 이거 잘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 우리 미래 직업 탐구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 나중에 뭐 해 먹고 살까요? 네. 이 부분을 잘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탈만 건 갓숙이고, 그죠? 호중 치마 띠끄르고, 총만 남은 헌 집신에 세살부터 참여하고, 남차 없는 빈밭 담뱃대 소일조로 가지고. 이거는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이거 무슨 뜻이냐고요? 자, 국어에 가는 행색. 차림이죠, 차림. 그죠? 아니, 내가 정장 입고 슈트 입고서 갈 수는 없잖아.
안 그래? 그럼 뭐야? 탈만 건 갓숙이고, 그죠? 콧중 치막 띠끄르고. 이것도요, 단정한 복장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총만 남은 헌 집시는 해살부처 참여하고 남초 없는 빈 담뱃대에다가 소일조로 가지고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국어 가는 행색이면 이게 지금 화려하겠습니까? 초라하겠습니까? 초라한 행색이겠죠. 안 그래요?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이건 뭐 강예은이나 다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강예은 맞출 수 있습니까? 맞출 수 있겠죠. 그죠? 대가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있는 거 나와 그대로 보세요. 왜? 야, 얘가 뭐 한다고 그랬어? 몰라. 숙이고는 모르겠지. 그지? 근데 호중 치막이 뭔진 몰라도 띠를 끌렀대잖아. 그치? 맞죠? 헌 집신이래잖아, 얘들아. 그치? 사면이 뭔진 몰라도 남초가 있어, 없어? 없는 빈 담뱃대잖아. 그치? 이해했니, 여기까지? 그리고 이 새끼 어떻게 걸어요? 비슥비슥 걷는 걸음마다 이거 가는 걸음이 당당하게 걷습니까? 아니면 비굴하게 걷겠습니까? 그쵸? 그쵸? 비굴하게 걷는 걸음이겠지. 안 그래요? 맞아요? 자, 눈물 난다. 자, 세상 인사 꿈이로다. 세상 사가 다 꿈이래. 내일 더욱 꿈이로다.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 나오는 꿈은요, 우리 또 한번 보고 하자. 우리가 꿈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원래? 꿈은요, 여러분, 꿈에 관한 얘기 아는 거 있어요? 꿈에 대한 거 아는 거? 우리 속담이나 뭐 중에? 고전 시가에 저의 꿈, 뭐야? 뭐가 있을까요? 꿈이라는 거 아는 거. 네. 물어보서 알면 대답하시고요. 저 모르면은 대답하지 마세요. 옥루몽 개뿔 무슨 옥루몽이야. 그죠? 자, 고전 시가에서 꿈은요. 첫 번째, 대부분 소원성취의 경우가 소원성취의 꿈이 많습니다. 뭐, 님과 헤어졌는데, 그제 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두 번째,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됐니? 두 번째, 두 번째. 아, 근데 요것도 하나 보고 가야 된다. 요거요. 님과 만날 수 있게 해주긴 했는데요. 님과 만날 수 있게 해주긴 해주는데요. 이게 이제 특징이 하나 있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거요. 님을 만나긴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 일시적인 갈등이 되죠.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김윤재 김윤재 맞고 싶지, 그냥 욕을 못 하겠네요. 네. 네. 이게 왜냐면 내가 어저께 저기 어떤 친구들 들었는데 내 강의가 웃기다고 해서 엄마하고 같이 듣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내가 말을 못 하겠어. 지금도 어머님 여기 혹시 계신 분들 있으면요. 이 강의는 네, 25세 이하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머님들. 야, 이거 저 뭐 40세 걸어. 40세 걸고 40세 너무 못 들게 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임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서는요. 현실 부정의 그죠? 현실 부정의 그죠? 현실 부정의 소재이기도 합니다. 현실 부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수능 보고 난 다음 날 꿈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채점할 때 이게 꿈이길 바랬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는 현실 부정의 소재인데요. 그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는요. 자신의 현실을 자신의 현실이 뭡니까? 귀양을 맞죠? 귀양이죠? 그죠?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음. 그래서 이건 꿈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꿈은 개뿔. 내일 더 꿈이다. 내가 어저께는 뭐였어? 엊그제는. 엊그제는 과거겠니, 현재겠니? 과거겠지. 엊그제는 부기자요. 오늘 아침 뭐야? 현재가 되겠지. 빈천자라. 엊그제하고 현재하고 어떻다는 겁니까? 서로 대비를 이룬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니? 근데 내가 부자였던 게 꿈인가? 지금 이 모습이 꿈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무슨 뜻이야, 그러면?
당연히 현실을 뭐 하고 있는 거야? 부정어, 도피야, 그치? 지금 많이 해본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네, 현실 도피.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도 수능 끝나면 또다시 이것이 꿈인가? 그치? 아, 나 국채쌤한테 아침에 조회 시간에 오늘은 뭘 들을까? 조회 없어요. 수능 끝나면.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장주호접 황홀하니 이런 건 뭐 알 필요 없지만요. 장주호접 황홀하니 이런 말도 나오면요. 이건요, 여러분 뭐냐면요. 여러분 장자가 꿈꾼 거 알죠? 이게 꿈인가? 나비가 된 게 꿈인가? 그죠? 한난치부가 꿈인가? 남영초려 꿈인가? 화서몽 칠원몽에 남가일몽 깨고 나서. 자, 요거 있죠. 이제 여기. 요거. 몽중흉사 이러하니 새벽대기라 우리다. 문제로 나왔네 아예. 근데 이건 뭐냐면요. 간밤에 꾼 꿈이 흉몽이었어, 길몽이었어? 흰몽이었으므로, 그죠? 오늘 새벽에는 운이 올 것 같다.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 오늘 새벽에는 운이 좋다가 무슨 뜻입니까? 얘 뭐하러 가? 동양이 잘 될 것 같다. 그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죠. 수능 전날 밤에 꿈을 꿨어요. 그죠? 꿈을 꿨는데 꿈은 뭐야? 반대지.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그제? 꿈은 반대다. 라는 말 있잖아. 그제? 꿈은 반대니까 오늘은 내가 한국사 1등급 맞을 것 같다. 올해 수능 시험에서 내가 한국사 1등급 맞을 것 같다. 그런 뜻이죠, 뭐, 여러분. 네. 하나라도 1등급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죠. 분양이 잘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죠, 뭐. 이해되셨죠? 네. 가난한 집 지나치고 넉넉한 집 몇 집인가? 가난한 집을 지나치고서요, 가니까 넉넉한 집이 몇 개나 되냐 이겁니다. 그럼 이 말은요, 바꿔서 말하면 뭐가 됩니까? 예, 자기가 귀양 온 동네도 가난한 동네라는 뜻이죠. 그죠? 이해되셨어요? 살인물을 들어갈까, 마당에를 서있자고 할까. 이 새끼 쪼렙 새끼네요. 그죠? 국어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국어를 많이 안 해봐서, 국어를 안 해봤지. 그지? 동량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어때?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부끄러움을 많이 느낀다. 이런 내용이었죠. 철없는 어린아이. 그죠? 소 같은 젊은 계집. 그래서 뭐 애들이 맨날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소 같은이 뭐라고, 소 같은 젊은 계집이 어떤 계집을 말하는 거예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울 보세요. 거울 보시면 됩니다. 네. 거울 보시면, 그게 여러분, 그게, 예. 지금 안주원이 살아있어서요, 여러분을 봐도요, 소 같은 젊은 계집이라고 할 겁니다. 네. 그죠? 이 새끼들은요, 나를 놀리는 놈들입니다. 그죠? 내가 나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뭐라 그래? 야, 저기 귀양다리 온다. 귀양다리 온다. 귀양다리가 뭐냐면요. 나를 놀리는 말입니다. 귀양다리는 나를 놀리는 말인데요. 선생님, 귀양다리가 뭐예요? 니네도 나 놀릴 때, 니네도 영준쌤 놀릴 때 뭐라고 놀려? 늑다리라고 하잖아. 그죠? 맞죠? 귀양 플러스 다리잖아. 그지? 이 다리가 뭐냐면요. 전미사입니다. 전미사. 그죠? 이해되니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귀양온 놈이라는 뜻인데 나를 놀리는 표현이야. 그죠? 실제로 이 다리는 진짜 다리가 아니잖아. 그치? 맞아? 근데 얘는요, 정신줄을 놨습니다. 이제. 화자는 자신의 처지에 의해 처지가, 그죠? 어떻게 몰락해서 동냥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화자는 자신을 뭐라고 놀려? 귀양다리라고 놀리잖아. 표현에 대해 언어 유희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다시 갈게요. 비양다리에서요. 다리는 무슨 뜻입니까? 전미사입니다. 전미사. 예를 들면 뭐와 똑같아요? 늑다리와 똑같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말하는 요거 있죠. 구름다리, 징검다리, 돌다리. 구리 사는 친구들 아시죠? 돌다리, 토다리, 장안시상, 열두다리, 옥호금준, 다리만이 별반이요. 윗다리, 아랫다리, 썩은 다리, 헛다리, 철물다리, 완자다리, 두다리, 그리고 방통다리, 그리고 수표다리, 그리고 효경다리, 마전다리, 곁다리, 중학다리, 향다리, 어, 동대문은 첫다리, 학다리, 수각다리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여기 내가 노란색으로 칠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형광 표시된 다리들은 진짜 다리를 의미해. 의미하며 얘네들은 서울, 다시 말하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장안에 있는 다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리는 어떤 다리야? 이게 중요한 거죠. 화자가 직접 경험한 다리들을 의미한다. 이해됐냐 여기까지? 맞죠? 화자가 직접 경험한 다리이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가르쳐줘 말아. 가르쳐줘요 말아요. 아 이게 이놈들이 말을 안 하는데 가르쳐줘요 말아요. 네. 요건요 다 어디에 있는 다리야? 서울에 있는 다리지? 그치?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내셔요. 소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해해주셨어요? 얘는요 뭐냐고요? 100% 출제됩니다. 나오면 100% 출제됩니다. 100%, 100%, 100% 출제되는 표현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본다면 귀양다리 말고 그죠? 화자가 언급하는 야, 화자가 언급하는 다리들 보다 얘네들은 보다 다 그냥 진짜 다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다리? 얘네들은 교각, 교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형태소?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는요, 어근이 되겠죠. 이랬죠, 여기까지. 그리고 얘가 이것들을 모두 다 경험했다라는 건 뭐를 통해서 합니까? 모든 다리, 밟은 다리. 이해했죠,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여기서요, 얘네들의 지금 다리는요, 그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 다리들은요, 화자에게, 화자에게 과거 즐거웠던 기억을 안겨주는 소울, 다시 말하면 장안에 있는 다리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해됐죠, 여기까지? 됐니? 됐어요? 네. 그러면 넘어가서 볼게요. 자, 이 다리, 저 다리, 금시초문, 귀양다리. 이 다리, 저 다리 다 들어봤는데 금시초문이다, 귀양다리는. 귀양다리는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누가 말한 거야? 어린아이와, 그지? 소 같은 젊은, 뭐냐, 젊은 여자냐? 젊은 여자. 그지? 젊은 여자가 나를 놀리는 표현이잖아. 그지? 여기 또 중요한 거 나왔어요. 수종다리, 습다리, 천생이 병신인가? 아마도 이 다리는 실족하여 병든 다리.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다리들은 뭐냐면요. 신체의 일부를 말하는 겁니다. 역시 언어 유희는 계속되고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이 언어 유희 있죠. 그죠? 화자가 언급하는 다리 투. 이것은 뭐가 된다? 진짜 다리.
그래서 진짜 다리를 의미한다. 이 다리는 무슨 다리? 신체 일부.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만 짧은 거 있죠. 그거죠. 그죠? 네. 실질 형태에서 다른 말로 어근이 해야겠죠. 된 얘기까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손길 내려치면 다리에 가까운. 이 새끼 미친 겁니다. 지금 미쳤어요. 두 손길을 내리면 손이 어디에 가깝습니까? 다리에 가깝죠. 손과 다리 멀다 한들 그 사이 얼마나 되냐. 나 너무 자존심 상하거든. 나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나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나를 뭐라고 부르지 마라. 병신다리가 아니야 뭐냐 또. 그치? 귀양다리라고 부르지 말고 부르지 말고 그치? 차라리 뭐라고 귀양 손이라고 불러주면 안 되겠니? 그런 말이야. 그치? 말장난이지 말장난. 말장난. 언어 유희지. 이게 되니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냥 얘가 지금 미친 거죠. 자기 상황을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해주셨어요, 여기까지? 자, 부끄러움이 먼저 나니 동양말이 나오더냐. 장가락 입에 물고 안이간 헛기침에 얘 지금 양반으로서 원래 양반이야 얘는. 그치? 동양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매우 부끄러워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얘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자, 양반으로서의 그죠? 무능력이 나오죠. 무능력함이 나오죠. 되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양반으로서의 무능력함이 나오는데 자, 귀양을 와서 그지 생계를 이어나갈 능력이 없어서 그지 뭐 하는 거야? 동량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려고 함이잖아. 그지? 맞죠? 되니 여기까지? 근데 이게 우리가 망반으로서의 무능력함이 누황사에도 나온단 말이야. 누황사는 근데 임진왜란으로 인한 상황의 변화가 원인이 되죠. 근데 만원사에서는 뭐 때문에 화자의 신분이 몰락하게 된 게 원인이 되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 차이점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차이점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됐니? 됐니? 됐어요? 네, 갑시다. 자, 허리를 굽힐 때는 공손한 인사로다. 그리고 내 허리 가엾어 비부에게도 절한다. 비부가 누구냐면요. 비천한 사람에게도 절이로다. 종한테도 존대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니 자 혼잣말로 중중하니 중얼거리니 여기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줄인중이 들어온가?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누가 하는 말입니까? 동냥을 하러 들어간 집의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곰줄인 춘이 시주받으러 들어왔는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곰줄인 그죠? 들어간 집의 주인이 하는 말이죠. 근데 그 집 사람 눈치 알고 그 집 사람은 누구냐고요? 아내가 되겠죠. 또 여자들이 이런 것도 공감 능력이 있어요. 눈치를 알아요. 내가 뭐하러 온 사람이란 걸 알아. 그죠? 눈치를 알아. 내가 귀양 와서 동양하러 온 걸 안다는 거죠. 이해되니 여기까지? 떠서주며 가져가오 불쌍하고 적객동양 예사로니 당면하여 받을 때는 마지못하 치사로다. 이것도 보면요.
이 마을은 원래 동양을 하러 오는 사람이 많았다. 특히 누가? 특히 누가? 귀향을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뜻이겠죠. 된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추자도라는 섬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얻은 보리 들고 가기 어려우리. 자, 요거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무슨 법입니까? 이거 무슨 법입니까? 무슨 법이에요? 무슨 법입니까? 그래서 대답들이 없어. 야, 이게 무슨 법이냐고. 무슨 법이냐고. 서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이게 무슨 법입니까?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서리법이 아닌 표현. 다시 말하면 추측의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말 그대로 보셔야 돼요. 얻은 보리를 무거워서 들고 가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해되셨죠? 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거 나와요. 이거 나온다고 말했어요. 자, 어느 노비 수은하여 아무래나 저버리다. 자, 수은할 수 없대요. 노비를 부를 수 없으니까 자기가 즐거겠대요. 그래서 가슴 숙여지려니와 혹중치막 어찌할꼬 주변이 으뜸이라 변통을 아니하랴. 넓은 섬에 고기질러 품속으로 넣고 보니 긴등거리 제법이라 화 개의치 아니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고요? 네, 동양에서 얻은 도리를 들고 가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마도 꿈이로도 내가 꿈이 뭐라고 그랬죠? 꿈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도 말했지만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현실 부정입니다.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미는 듯이라고 나왔는데요. 뒤에서 당기고 앞에서 민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네, 가지고 가기 힘든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뒤에서 당기는 것 같다라고 그랬는데 뒤에서 당기는 거면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못 나가게 하는 거지. 앞에서 미는 것도 역시 뭐가 되는 거야? 뒤로 가게 만드는 거니까 그죠? 나를 자빠지게 만드는 거죠. 존전의 출입인가? 멀지 않은 주인집을 천신만고 겨우 오니 존전의 출입인가 한출천배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존전의 출입인가 이 말은요. 자, 마치 이 집, 자기가 기어 와서 머무는 집이죠. 그죠? 마치 이 집이 그렇게 높은 사람의 집인 것처럼 내가 나는 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걸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화자는 귀향을 왔는데요. 네, 귀향을 온 사정이 귀향을 온 집이 그래서 화자를 반기지 않아요. 이해되셨어요? 집주인과 마찰이 있어요. 이거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해됐죠? 저 주인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양반도 어쩔 수 없네. 동냥도 하시는구나. 그치? 귀인도 속절없네. 등짐도 지셨구나. 밥 산 노릇 하오시니. 그래, 오늘 밥값은 했으니 저녁밥 많이 먹어라. 많이 먹으라고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이해되셨죠?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너의 웃음 듣기 싫고 너가 누구겠습니까? 너는 바로 저 주인과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양도 한 번이지 빌긴들 매양하랴.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 못할 이루다. 차라리 굶을진정 이노를 못하겠다. 이게 뭡니까? 그냥 포기가 되는 거죠. 그죠? 양반의 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무슨 일을 하잔 말인가? 신삼기나 하자고. 그래서 결국에 얘가 선택한 대안이 뭡니까? 다시 신삼기. 신삼기라는 건 집신을 만드는 행위라고 보셔야겠죠. 집 한 단 추려다가 신날부터 꼬아보니 내가 종이로 노를 꽂는 것도 못하는데 종이로 종이를 꼬는 것도 못하는데 그지? 새끼는 어떻게 꾸겠느냐. 손발이 부르튼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내어놓고 긴 삼대를 벗겨놓아 자리 노를 배워보니 천수만한 이내 마음. 붙일 때 전혀 없어 녹고기에 붙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천수만한은 뭐야? 여기 보시면 이것저것 슬퍼하고 원망한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 이거 새끼 꼬기로 인해 마음에 상처가 생겼어. 그치? 이게 되니까지 새끼 꼬기로 인해 마음에 상처가 생겼는데 그것을 또다시 새끼 꼬기로 풀고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요거는 EBS에선 중요하게 다루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요. 사실은요, 제가 이걸 하면서도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걱정이 되는 부분은요. 네. 이걸 하면서도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고전 시간은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지문 자체를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게 맞지만, 그죠? 이해되세요? 문제를 푸는 것은요,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다. 그래서 고전 시간은 사실 정답률이 낮은 영역은 아닙니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얘기고, 이거 우리 얘기고, 그죠? 고전 시간을 공부하든 모든 문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다들 아시잖아요. 이제 수능이 며칠 남았습니까? 수능이 며칠 남았습니까? 수능이 80여일 남았잖아요. 그죠? 네. 수능이 80여일 남은 상황에서 내가 200일 동안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남은 기간 동안 변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실은 네. 없다고 보셔야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네. 물론 가능성이라는 건 매일매일 있는 거지만 실제로 가능성은 매일매일 있는 거라고 말하지만 그 가능성을 활용하는 인간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들도 아시잖아요. 너희들도 알고요. 누군가는 80일 사이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인간도 있는 거고 누군가는 80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80일 동안 변화가 없어요. 네. 지금 이게 말이 사이버 수업이고 인터넷 강의지. 안 그래요? 어차피 수업 들을 때, 현강 들을 때, 현강 들을 때도 태도가 안 좋았던 새끼는 사이버 강의로 이 인강을 듣나 뭐가 달라집니까? 인강 때문에
태도가 안 좋아지고 인강 때문에 나태해지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죠. 안 그래요? 아니 학원에서도 맨날 처자던 새끼가 집에서는 안 자겠습니까? 근데 그게 집에 가서 자는 새끼가 마치 집에 있어서 자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집이라서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런 새끼잖아. 사람은 남 탓을 하고 다른 거에 핑계를 내려면 끝도 없어. 이유를 찾으려면 끝도 없는 거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점은 절대 찾지 않는단 말이야. 네, 그게 문제인 거지. 실제로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한테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변화는 두려워. 왜냐면 내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안 그래? 내 에너지가 들어가는 건 싫고 마치 세상에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남이 바뀌길 바라는데 환경이 바뀌길 바라는데 내가 너네들보다 한 20년 더 살았잖아. 20년 더 살면서 그 전에 한참 전에 깨달았지만 세상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특히 뭐 이런 말을 들은 우리 304번 친구들 304, 502번이 있으니까 좀 그렇지만 304번 친구들한테 항상 말했던 거예요. 예. 뭐 여기 있는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나하고도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있는 친구들 중에 뭐 며칠 전에 나하고 상담한 친구 같은 경우에 진짜 그런 말 했죠. 그죠?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자기 자신의 과거하고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 아니 뒤처지기 싫고 씨발 버림받기 싫고 세상한테 그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으면 니네도 뭔가를 희생하고서 해야지. 희생 없이 뭔가를 얻는다는 건 말이 안 되냐고 도둑놈 새끼지. 안 그래?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고전시가 너무 어려워요라는 말은 학기 초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학기 초부터 했던 거잖아요. 학기 초부터 했던 말인데 지금까지도 고전시가 너무 어려워요를 입에 달고 있어. 그 병신 아니냐? 그렇게 해서 답이 있니? 뭘 극복할 건데? 맨날 도망치는 것만 배우고, 안 그래? 맨날 숨는 것만 배우고, 맨날 핑계 대는 것만 배우고.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수업에 네, 이 수업에 67명, 66명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는요.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죠?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실패할 새끼가 실패하는 거고 성공할 새끼가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죠? 성공할 새끼가 운이 안 좋아서 실패할 수는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공할 사람이 운이 안 좋아서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할 새끼가 성공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봤는데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자기가 어떤 환경에 있어서 내가 지금 인터넷으로 이걸 보고 있어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게 아니라 원래 네가 그런 인간이라고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매번 도망치고 밀어두고 그러게 시간이 이제 얼마 없단 말이야. 가능성이란 건 늘 있어. 수능 보기 전날까지도 공부하면 다음날 성적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있어. 근데 이제 그 가능성이 얼마나 줄어드느냐의 문제 아니야. 점점 줄어드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 수업도 마찬가지야.
그냥 수업을 다 듣고서 그냥 씨발 나중에 저거 요약한 거 저거를 보고 외워야지. 수도 없이 많은 EBS 목록 중에 하나일 뿐이야. 자기가 안 바뀌면 절대 되는 게 없다니까. 내가 여기 앉아서 보는데 여기 앉아있는 새끼들도 마찬가지야. 아니 비용신같이 손을 가만히 있어. 첫 듣고 있어. 이래갖고 뭐 할 건데. 난 니네가 남의 기회를 앗아갔다고 생각해. 여기 앉아있으면 씨발 여기 왜 앉아있는 거야?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여기 앉아있을 거면 적어도 씨발 졸라 열심히 하는 새끼들 이 모습 보여줘. 남들은 오고 싶어갖고 난리인데 여기 처앉아 있으면서 뭐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어. 니네 대가리 좋냐? 대가리 좋아? 아니 기억도 못하는 새끼들이 뭐 하고 있어. 그냥 종이 모으는 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종이 모아갖고 자료 주면 그 자료 받고 그 씨발 쌓아두는 거 안심하고 싶어서 쌓아두는 거지 실력에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거야. 현강을 들어놨으면 씨발 현강을 들으면서 정리를 해야지. 신새끼들이 가만히 앉아 쳐 듣고만 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거면 똑바로 해야 돼. 알았어?